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 연일 증시가 하락입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이끈 종목이 인텔, 암 같은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하두가 뭐였냐면요. AI 에이전트 때문에 CPU 붐이 온다는 거였죠. 인텔이 그거를 이제 발표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AI 에이전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 유저가 원하는 어떤 그걸 달성해주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해드렸는데요. AI 에이전트가 기반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클로드라든가 챗GPT 이런 것들의 성능 향상이거든요. 거기 기반해 가지고 당신의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직접 컨트롤해서 당신이 원하는 걸 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오케스트레이션도 필요하고 그 밑에 메모리 관리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행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툴 연결하는 거 다 필요하다고 했고, 업저버빌리티라고 해서 이게 과연 룰을 준수하는지 그 지켜본 층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메모리 층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AI 에이전트가 이게 지금 하두가 되니까 CPU가 갑자기 이제 급증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금요일 날 인텔하고 암이 급등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게 구조적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가 이거입니다. 시장의 판단은요, 지금 토큰이 있지 않습니까? AI 수요 단위를 요즘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하는 거 이거의 80에서 95%가 GPU 바깥에서 발생한다는 게 지금 시장의 판단입니다. 이거는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인텔의 어떤 CEO가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지금 이거에 열광을 하고 있죠. 실제 뜯어보면 논리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30분 동안 일하는 도중에 25분이나 CPU가 이 에이전트의 도구를 호출하는 데 쓴다는 거죠. 명령어도 실행하고 오케스트레이션도 하는 건데, 이 명령어 실행은 저번에 샌드박스에서 한다고 했었죠. 샌드박스라는 거는 어린이 놀이터를 이야기한 단어인데, 이게 잘못 실행해 가지고 원래 있던 회사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엉망으로 헝클어 놓으면 안 되니까 안전한 데 가서 일단 실행을 시켜보는 그 개념입니다. 명령어도 샌드박스에 실행해보고 오케스트레이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이 요소를 조합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그 오케스트레이션, 이것도 CPU가 하거든요. 따지고 보니까 30분 활동하는 도중에 25분을 CPU가 한다 그러면 토큰의 80에서 95%가 CPU 기반이다 이거죠. GPU가 아니고. 이게 이제 이 논거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찬반양론이 지금 뜨겁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이 에이전트가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을 가져와서 CPU의 수요를 영구적으로 확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쪽이 있고요. 아니다, CPU 수요는 그림자다.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 이 에이전트라는 것도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반한 건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냐? 학습하고 추론으로 탄생한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GPU가 강력해야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강력해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반한 에이전트도 결국에는 새빵살이 하는 거다 이거죠. GPU에. 그러니까 CPU 수요는 아무리 새빵이 좋아봐야 전체적으로 집 사이즈라든가 집의 외관에 의해서 좌우되는 만큼 종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냐 일시적이냐, 요거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CPU 수요는 그림자라고 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에이전트 산업 자체가 그렇게 고부가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언론사 대신에 기사를 자동적으로 써주는 그런 회사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많은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사를 자동적으로 써주는데, 그 에이전트, 기사를 자동적으로 써주는 에이전트가 대단한 거냐? 아니다 이거죠. 처음에는 밖에서 사서 쓸지 모르지만 별거 아니기 때문에 뭐 엔지니어 한두 명 고용해서 금방 기사 쓰는 에이전트는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워낙 강력하니까 기사 쓰는 거는 뭐 약간만 요령을 부려가지고 만들면 충분히 에이전트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에이전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플이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죠. 지금 이게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정말 안 좋은 거는 도태가 되고 살아남는 건 몇 개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에이전트를 막 개발하니까 CPU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옥석이 가려지면서 CPU 수요는 사그러질 거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논거고요. 두 번째는 모델 효율화의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GPU도 성능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서 GPU가 지금은 CPU 하는 데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지만 굉장히 발전하면은 결과적으로 CPU가 하는 역할도 GPU가 대신해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추론 에이직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브로드컴이 잘하는 거. 그게 CPU하고 GPU를 동시에 잠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GPU하고 CPU하고 영역 싸움하는 도중에 예직이 나타나서 야 무슨 소리냐, CPU 너네 것도 가져와, GPU 너네 것도 일부 기능만 우리가 가져갈게, 동시 잠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에이전트, 몇 개 안 되는 에이전트가 나중에는 CPU 회사의 CPU를 쓰는 게 아니고 에이직을 갖다 쓰면서 GPU 기능하고 CPU를 같이 쓸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숙고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어떤 기업들의 한상적인 이야기에 젖어가지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인텔은 모르겠는데 메모리 산업이 진짜 수혜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여기나 진영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입니다. 첫 번째, 지금 메모리가 HBM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HBM이 적층이 잘 안 되니까 강연결로 해가지고 메모리 풀을 좀 다르게 가져가겠다, 지금 이거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CXL D램, 저는 처음에 이게 별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CPU하고 GPU가 공유하기 위한 CXL D램도 계속 연구 중이고요. 이 세 가지에다가 CPU 증가에 따라서 CPU는 HBM 안 쓰거든요. 일반 DDR 씁니다. 그래서 일반 DDR5, DDR6가 이게 수요가 또 증가하게 생겼다는 거죠. 만약 CPU 이 증가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다시 또 HBM으로 돌리면 되는 거니까 메모리 업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일시적이든 아니든 우리는 다 지금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DDR5하고 DDR6는 이 CPU가 오케스트레이션, 샌드박스 실행할 때 써야 되거든요. CPU 자체로는 이거를 또 불러오고 저장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레이션은 반드시 D램이 소모가 되는데 HBM 같은 아주 고성능의 초고 대역폭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요. 일반 DDR5나 DDR6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정체가 됐었는데 이 이야기 나오자마자 다시 상승으로 턴을 했더라고요. HBM이 이어서 일반 D램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양쪽 다 이게 해피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승하면 다시 또 HBM 가격도 상승하는 구조니까, 왜냐하면 HBM 자체가 이걸 적층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 적층해야 될 소재가 적어지면 이것도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호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여기에 흥분해가지고 계속 목표가를 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HBM의 고다층화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층이 한계고요. 하이브리드 본드는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를 광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서데스를 통해서 직렬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거를 광으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최후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업체의 상승세는 당분간 직속이 되겠지만 또 다른 자이언트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광입니다. 네 번째로 또 주목해야 되는 건 ARM이거든요. 인텔은 제가 판단은 유보한데요. 올해 ARM이 3월에 자체 CPU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름도 강호하게 AGI CPU거든요. 이 AGI는 상표 이름으로 쓴 거예요. 상품 이름으로. 그래서 뭐 AGI를 가능하게 하는 CPU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이거를 발표를 했고요. 요거 때문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가격을 갑자기 높이던데,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 CPU를 자체적으로 만든다 이것보다도요, CSS가 더 강력한 어떤 무기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컴퓨터 서브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거는 핵심 모듈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가져가서 납품을 하는 거라고요. 누구한테요? 빅테크들한테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발트라든가 구글의 엑시온, 아마존의 그래비톤 이 세 가지 CPU가요. 전부 다 이 ARM이 만든 CSS 이거 이제 반제품이라는 거죠. 일종의 요걸 가져가서 약간 개조를 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최종 완성을 하기 쉽게끔 우리가 반제품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이제 이 반죽을 한 반죽 덩어리를 가져가서 빵을 만들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ARM이 최대 수혜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트가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라는 전제하에서 최고 수혜주를 꼽으라면 ARM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메모리 산업이 진짜 수혜를 입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메모리 업체하고 ARM이 지금 이 AI 에이전트 때문에 일어난 CPU 붐의 최대 수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시나리오별로 수혜 강도가 다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요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